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고수를 만나다라는 편으로 오늘은 부동산 투자 고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음치유학교 법인의 대표이신 해민 스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그럼 뭐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뭐 허물을 캔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점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무소유라는 그 마음치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불교도 스님도 계시고 뭐 목사님도 있고 뭐 신부님도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뭐 집을 사지 마라, 뭐 소유하지 마라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탄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민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금 사람들이 좀 외면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무소유라고 말을 하고 풀소유, 풀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과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 부분들은 솔직히 뭐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의 부동산 투자관,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자, 지금 뭐 명품 가방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명품이고 여성분들 가방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샤넬 빈티지라면 환장을 하죠. 외제차 이런 것들요. 비싼 거를 소유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무소유라는 관점은 쓸데없는 명품이나 가방이라든가 자동차 있죠. 우리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집착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부동산은 집착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 해민 스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 내용이 많죠. 자동차 그거 뭐 누가 알아줍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가방 그거 뭐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명품.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의식주죠.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무소유라는 거는 명품이고 가방이고 외제차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거 소유해봐야 행복하지 않다라는 아주 고수의 향기가 나는 지금 투자자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깨어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해민 스님이 사신 곳입니다. 이게 저기 뭐 남산타워 보이는 삼청동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는 해민 스님이 살았던 곳 부엌. 아주 뭐 그냥 빌트인하고 대리석에다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소유해란 겁니다. 이런 거 쓸데없는 뭐 자동차 그 뭐 보여주기식 같은 거 뭐 외제차 타고 다닌 거 뭐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가방 같은 거 다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집에 소유해란 거죠. 집을. 그래서 자, 언론들은 지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산뷰 있죠. 삼청동에 있는 집이 남산뷰에 있는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남산뷰에 이어서 해민 스님 이번엔 뉴욕 리버뷰 아파트. 자, 이 얼마나 글로벌하게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이나 부산 그 한 곳에 집착하고 있죠. 이분은 지금 글로벌하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지금 다 뛰어넘고 있어요. 뉴욕까지 이미 진출해가지고 이분이 뭐 국적이 뭐 지금 뭐 미국입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투자하고 미국에서 투자하고 달러 벌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버뷰 아파트. 그래서 어떤 아파트인가 한번 보니까 이거예요. 브루클린이라는 곳이 있죠. 그 뉴욕시티 안에는 이제 브루클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이제 맨하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보다는 집값이 좀 싸요. 여러분들 이걸 뭐 찾아보시면 다 알 거고 시세 찾아보시면 여러분 다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BC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이제 빨간색만 보시 바랍니다. N 주상복합 한 채를 61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빨간 문지를 보시면은 해밀슨의 이름이 주석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름이 라이언 석봉주인데 예, 등기상을 보니까 BC와 함께 45만 달러 대출을 받아 예, 사용했다. 이게 대출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61만 불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45만 불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들어간 돈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에서 20%. 네. 그래서 한 15%밖에 안 되네요. 61만 달러에서 45만 불을 대출을 받고 거의 한 16만 불을 내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 거는 61만 불에 16만 불이죠. 그러면은 거의 한 20%도 안 되죠. 그건 20% 됩니까? 그 정도로 대출받아서 샀다는 거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시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고 다른 게 이게 지금 해밀슨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이 투자에 대해서.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용이라든가 우리가 담보대출을 쓰죠. 그러면은 내가 50이라는 돈을 갖고 있고 50이라는 돈을 대출이나 신용을 쓰게 되면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매매 나갑니다. 네. 담보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 나가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있고 5억짜리 아파트 샀어. 그러면 4억 원을 대출받았죠. 그런데 5억 원 아파트가 4억 원 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주식하고 다르게 이게 깡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손실 1억이 됐으니까 내가 가진 돈을 1억을 넣고 손실 1억이 됐으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깡통이 됩니다. 바로 깡통 계좌가 돼요. 네, 그렇죠. 레버리지를 다 썼기 때문에 깡통 계좌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일명 이제 전문 용어로 시장의 금융시장에서 마진콜이라고 그러는데 마진콜이 되게 되면 바로 반대매매 나갑니다. 깡통 계좌 되는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5억에서 1억을 내렸어. 1억이 마이너스 됐어. 내가 가진 돈을 투자한 돈 1억인데 그럼 솔직히 어떻습니까? 돈을 다 잃은 게 되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반대매매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다시 또 20억이 가요. 15억이 가고 10억이 넘어가고. 그럼 이 아파트가 20억이 넘어갑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 돈은 1억밖에 안 들어간 거죠. 내가 투자한 돈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파트가 20억이 됐어. 그럼 뭡니까? 20배가 되는 겁니다. 10억이 가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우리가 조그만 아파트를 사든 간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사든 간에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항상 내 돈을 남겨놔야 돼요, 일정 부분. 그리고 항상 어떻습니까?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지 돈 내고 지 돈을 다 쳐받고 부동산 사람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항상 대비를 할 수 있는 돈을 항상 여유분을 남겨놔야 됩니다, 통장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해밀슨님 같은 경우는 정확히 간파를 했다. 시세가 어떻게 갈 건지. 자,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습니까? 몇 줄 나오죠.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인 12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자기 돈을 투자한 게 16만 불이고 아파트는 120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8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 투자한 거에 비해서 8배. 자, 8배 수익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는 리버뷰의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이 해밀슨님이 투자한 게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 나올 것 같냐면은 워낙 부동산 투자의 고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61만 불짜리를 16만 불 내 돈을 주고 나머지 45만 불을 대출받아서 투자한다는 거는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은 이렇게 못 합니다. 네. 굉장한 이 자신감, 네.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세가 어떻게 될 건지 파동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파동을. 그래서 고수입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까지 지금 가가지고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잖아요. 돈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까고 이렇게 까고 막 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적인 관점만 우리가 찾아서 배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 업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다. 저는 가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기 바라면 여기가 브루클린이에요. 이 다리가 여러분들 유명한 브루클린 이 브릿지죠. 이 브루클린에서 보는 이게 맨하탄이에요. 앞에는 맨하탄이고 브루클린은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어떤 곳인지. 네. 시세가 좀 떨어집니다. 맨하탄에 비해서 시세가 한 3배 정도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이 브루클린입니다. 지금 이거는 좀 화면이 좀 작은데 대충 말로 설명 띄울게요. 예. 자, 초록색이 지금 보이는 거지 브루클린이고 오른쪽에 보라색이 퀸즈고 여기서 S급 입지가 어디냐면 이 맨하탄이에요. 맨하탄이 S급 입지입니다. 맨하탄이 이제 연 파란색이고 위에 노란색이 있죠. 예. 위에 노란색이 브롱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롱스고 자, 밑에 여기 있죠. 밑에 지금 갈색입니까? 네. 이게 스테이튼 아일랜드라는 곳이고 이게 여기가 지금 색깔로 칠해진 데가 뉴욕시티입니다. 예. 근데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집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브루클린이 이제 해민스님이 본격적으로 투자한 곳이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대략 8배 정도 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맨하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세 조회해 보시면은 잘 아실 거지만 이게 여기는 월세가 평당 300만 원 정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월세가 평당 월세가 300만 원 정도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이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퀸즈하고 있고 브루클린인데 브루클린은 조금 시세가 맨하탄에 비해서 조금 약해요. 자, 여기서는 임대료가 10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브루클린은요. 그래서 해민스님이 조금 외곽인 것 같아요. 다리가 강이 보인다고 하는데 자, 평수가 작은 아파트죠. 공급 면적이 여기 보시면은 대략 뭐 25평이니까 예,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아마 17평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18평에 서 보면은 임대료가 뭐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만 원 정도 되겠나? 하여튼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편차가 크고 그 옆으로는 또 퀸즈라는 곳이 있고.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가 격차가 굉장히 큰데 자, 지금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있죠. 연 파란색인데 맨하탄 같은 데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는 잘 들어가지 못해요. 맨하탄 같은 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의 기본적으로는 거래가가 평균 거래가가 300억입니다. 300억. 그리고 한 평당 임대료가 3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대부분의 맨하탄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퀸즈나 브루클린으로 많이 갑니다. 브롱스나.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살인적인 임대료다. 그래서 자, 미국 같은 데도 보시면은 S급 입지 같은 경우는 같은 시 안에서도 뉴욕시티 안에서도 편차가 너무 크죠. 네. 이거는 뭐 서울이나 부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임대료. 그래도 한국 같은 데는 이제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살인적인 임대료를 피하고 있죠. 네. 더 살인적인 데가 있습니다. 이 더 살인적인 데가 어디냐면 도쿄예요. 도쿄하고 홍콩 항생 쪽입니다. 도쿄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여기는. 네, 집값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여기는 도쿄가 있는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거죠. 광안대교 같은 보이는 광안대교 같은 다리예요. 예, 뉴욕에서 가장 좋은 그 관광지죠. 여기는 이 브루클린이 아니고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이는 이 땅은요 평당 17억이에요. 평당 17억. 근데 아파트 한 채가 17억이 아니고 도쿄 같은 데는요. 외곽지는 그냥 막 땅값이 굉장히 싸지만 이 중심가로 가게 되면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평당 17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도쿄에서는 이거를 지금 낙후된 지역을 아파트를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갖고 막 가로구역이라고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갖고 거기서 저 장려를 하고 입니다. 장려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세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은 개발을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걸 낮춰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그 일본의 도쿄에 네, 도시계획에 관련된 신문기사라든가 자료를 최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진짜 골 때립니다. 뉴욕보다 더 골 때린 데가 도쿄예요. 그래서 해밀스님이 지금 도쿄에도 진출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91년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서도 매년 30%씩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다른데 외곽 지역은 일본 같은 경우는 막 마이너스 80인데 중심가는요, 여기 레인보우 브릿지 보이는 이런 중심가는요, 예, S급 입지는 1년에 30% 올랐어요. 1년에 30%. 그러니까 양극화의 편차라는 거는 정말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뭐 도쿄시에서 네, 도쿄도라고 하죠. 거기서 장려를 막 개발을 해서 좀 장려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중심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왜 아파트를 못 만드냐면은 땅값은 비싸고 사람들은 이제 외곽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가에다가 아파트를 좀 지어주면은 우리가 서울 같은 문제가 있듯이 거기다가 주거 공간을 좀 마련해주면은 사람들이 좀 이제 편하게 좀 생활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아파트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아파트 개발이 안 되냐 그러면은 정말 골 때린 게 땅값이 평당 17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우리 동의를 받아갖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외곽으로 밀려나요. 근데 도쿄에서도 장려를 해줍니다. 막. 자, 우리 여기 제발 좀 지어보자, 아파트. 그래서 도쿄에 거주하는 편의라든가 이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도 전부 다 실패하는 곳이 도쿄입니다. 도쿄. 안 돼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도쿄 같은 경우는. 중심가 땅값이 1년에 30% 올라가니까 땅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땅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골때립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 1년에 30% 올라가는데 내년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여러분들이 그냥 스테이블하게 천천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기복이 있거나 내려가고 이런 국면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면은 땅값을 우리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여기서 뭐 아파트도 받고 뭐 이렇게 보상도 받고 하는데 일본 자체는 중심가라든가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이는 이런 곳들 땅은 아무도 안 내놓는다. 동의가 하나도 안 되는 곳이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골 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상해라든가 뭐 상하이죠 라든가 있죠 어디입니까 대만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있죠 대만 타이완이라든가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골 때립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요 런던도 마찬가지야, 독일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이 안 돼요. 사실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 중에 지금 서울 부산화가 양반입니다. 양반이에요. 진짜 양반입니다. 월세도 싸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민스님이 국제적으로 저는 어디에 또 투자를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네, 인터넷 쳐가지고 바로 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해민스님이 얘기한 부분이 상당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가방, 명품, 외제차 이거 하지 마라. 얼마의 바른 말이에요. 이거 쓸데없는 짓이죠. 남들한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은 차 뭐 타고 다니세요가 중요합니까? 무슨 가방 메우세요가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들 만나면 항상 얘기가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 동창회 나가죠. 나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너 무슨 차 타고 다녀? 너 무슨 가방 메고 다니나? 너 샤넬백 뭐 메고 다니냐? 이런 얘기 안 하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사니? 그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해민스님이. 그래서 이 투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배울 거는 배우고
네, 글로벌적인 마인드도 여러분들은 좀 배워야 된다. 자, 그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내용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